안녕하세요. 플래너 북백의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북백의 북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북백은 책 100권, 비즈니스 도서 100권을 쉽게 읽고 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적 100권을 VOD화 하는 걸 목표로 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0권을 넘어서 오늘 책으로 해서 124권째 VOD 녹화가 시작이 되네요. 매번 기존에는 매번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분들과 함께 VOD를 촬영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새롭게 플래너비 네이버 서비스 카페로 이전하면서 제가 오늘은 편안하게 제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VOD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북세미나인데, 어떤 도서를 할까 하다가 세상을 바꾸는 기획 어메이징 몬스터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쓴 저자가 저인 도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집필을 했고요. 처음에 이 책은 제가 기존에 그 기획 관련한 도서를 여러 권 쓰다 보니까 또 실용서로 작성을 하다가 뒤에 가서 제가 왜 이 책을 이런 비즈니스 노블, 비즈니스 소설 형태로 썼는지 알려드리겠지만, 실용서로 썼던 내용을 중간에 비즈니스 소설 형태로 좀 전환을 해서 작성한 집필한 책입니다. 이유는 기획이라는 게 상당히 현실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이 기획 스킬을 가르쳐 알려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의 한 신발 제조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획 이야기들을 조명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책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기획 스킬을 배우고 기획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일단 존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 다음 크리스, 그 다음 험프, 그 다음 트리니티라는 이 3명의 존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나오는데, 서포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의 프롤로그에도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존은 제가 20대 때의 모습을 제가 좀 투영을 하려고 했고, 존이 이 마크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이 기획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 마크라는 캐릭터는 제가 기획을 좀 알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인생을 기획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기획을 알고 난 지금의 내가 기획을 몰랐던 젊은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슨 조언을 할까? 이 상상으로 이 책을 집필을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책에 대한 VOD를 말하기 전에 집필 의도를 얘기해 드리냐면, 매번 북세미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저자의 집필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저자가 누구고,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를 모르는 채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결국 책을 읽어도 반만 읽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담긴 정보와 지식을 얻기보다는 저자의 관점, 저자가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한 그의 뷰 플레임을 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는 꼭 놓치기 쉬운 저자 정보, 그다음 저자의 집필 의도를 꼭 읽고 책을 읽으시면 책 읽는 효과가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일단 이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현업에서 기획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기획 스킬, 그리고 일반인에서 기획자, 프로 기획자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트레이닝 과정을 5단계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획의 어떤 실무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기획서 작성법도 기존에 여러분이 읽었던 기획 관련 도서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오는 기획 관련한 도서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 책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획 관련 도서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기획 관련한 도서의 대부분의 저자의 전 직업은 혹은 현 직업은 광고 대행사 출신이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심지어 저도 광고 대행사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 뭐 아이디어라고 말하는데 창의력. 그러나 제가 현실적인 기획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보다는 전혀 다른 포인트가 기획에서 더 중요하다는 요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게 그런 거를 저는 현실 기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실 기획을 이 책에서 담아내려고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존 플래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노력 중심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런 관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4명의 주인공이 있고요. 또 이 책은 좀 더 재미적인 요소를 좀 많이 넣기 위해서 이 4명의 주인공이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배울 때마다 스킬업이 될 때마다 자기 자신 내부에 있는 그 몬스터가 발현이 되고 점점 몬스터화 돼가는 모습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이 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인간 사회에 있는 비즈니스 사회에선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인 반모,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괴물인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 숨어 있고 또 괴물들, 몬스터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몬스터들은 이 몬스터 기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야, 저 괴물 같은 인간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착안을 했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인데 그가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면서 디자인 팀장으로 나오거든요. 단순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 전략 기획, 어떤 기획으로 넘어가면서 인간들 사이에 새로운 세상이 또 있구나. 그것이 바로 몬스터 세상이구나. 이 몬스터들이 인간을 뛰어난 그들의 타고난 기술로 지배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이 몬스터들은 어글리 몬스터와 어메이징 몬스터,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몬스터인 어메이징 몬스터,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어글리 몬스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기획을 배워서 어메이징 몬스터로 이 변해 나가는 과정이 플롯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트리니티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험프, 크리스, 그 다음에 존이 어떻게 괴물로 발현되는지도 이 책에서 읽어보면 그 어떤 직무적인 스킬 외에 또 읽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캐릭터들은 각각 특성이 있어요. 첫째, 존은 이 팀의 리더로 있고 기획자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크리스, 흑인이죠. 이 크리스는 창의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특한 아이디어 중심적 기획자이며, 험프는 이 재무과 출신으로요. 이 사람은 논리를 좀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매사의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창의력이 좋으면 논리력이 없다고 하죠. 또 반대로 논리력이 좋으면 창의력이 없다고 합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이 창의력과 동시에 논리력을 갖기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력이 좋은 사람은 창의력을 자기 자신의 그 창의력을 부족한 논리력을 키우기보단 논리력이 좋은 사람과 일하는 게 낫고요. 논리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인 창의력이 좋은 사람이랑 일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장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되게 어렵죠.
왜냐면 창의력이 좋은 사람은 논리력이 좋은 사람과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창의력이 좋은 사람은 논리력이 좋은 사람에게 답답하다고 말을 할 거고, 또 논리력이 좋은 사람은 창의력이 좋은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자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 어메이징 몬스터에서 퇴출당한 비서로 나오는데, 단순한 비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기획자로 성장하는지, 또 이 책은 이 네 명의 주인공에 대한 각각의 개인적인 배경, 스토리들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걸 다 읽다 보면 이들이 왜 이런 기획을 하는가에 대해서 인사이트와 그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획 스킬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존은 노력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 즉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달성될 것이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못했다라는 건 내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 중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 뭐 노력이라는 단어도 좋게 보지 않는 시대 정신이 있는데, 노력을 하다가 보면 초기에는 한 만큼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느 지점을 가면 한 만큼 안 나와요. 아니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노력의 그런 반대말은 뭘까요? 비노력? 노력 안 하는 게으름? 그러나 이 책에서, 그리고 저는 노력의 반대말을 과감하게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요, 전략적이지 않아요. 또 전략적인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만약 전략적인데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기회주의자일 거예요. 문제는요, 노력이냐 전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노력을 하면서 전략으로 가다 보면, 물론 가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주인공 존은 노력을 하다가 노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마크라는 새로운 그의 멘토를 만나서 전략의 세계로 넘어가서 이제 몬스터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전략으로 가고, 그냥 노력까지 못 가고, 그냥 전략까지 못 가고 전략 앞에서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했듯이 노력에서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 전략적이면서 노력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전략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즉 전략 입장에서의 노력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노력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전략 중심적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 중심적 그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력이 성장을 해서 전략으로 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성과를 내려면 전략을 세우고 노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노력과 전략을 다른 포인트에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계획과 기획. 여러분, 계획이 영어로 뭐죠? 계획은 영어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기획은 영어로 뭘까요? 저는 언제나 기획 강의를 할 때 기획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 배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 기획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책을 읽어보면 너무 이론적 접근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보다 추상적이다, 좀 더 광범위하다, get the picture,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 기획이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명확히 정의를 못 내린다라는 걸 그걸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걸 모른다라는 건 실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획은요, 계획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목표로 하지만 목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보기보다는 자기가 놓여져 있는 현황 중심으로 계획을 짜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 월세를 산다면 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 전세일 겁니다. 그럼 내가 전세를 산다면 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 집을 사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 자체가 우수하느냐 우수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놓여있는 현황이 무엇이냐에 따라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즉 계획은 현황 중심, 내가 놓여져 있는 현황 중심. 존도 이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지에 금수저는 세상을 지배하고 은수저는 세상을 관리하고 흙수저는 기획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꾼다. 즉 흙수저는 놓여져 있는 현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건 그 사람의 계획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현황이 잘못된 거라. 현황이 잘못됐다기보다 현황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에 반해서 기획은 목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현황에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놓여져 있는 현황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기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앞에 우리 슬라이드에 전략이라는 말을 했듯이 여러분 전략 계획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략 기획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전략이라는 건 이기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즉 전략 기획이란 이기기 위해서 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의 가용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뀔까요? 즉 계획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기획을 하게 되면 계획은 기획 속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플랜이라고 하지만 기획은 저는 영어로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디자인은 한국말로 설계한다라는 뜻이죠. 즉 내가 내 주어진 배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계획자들은 무조건 이걸 기회다, 이걸 위기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지만 기획자는 목표에 따라 다르게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경험이 별로 없고 나이가 젊다면 당연히 여러분 뭐 토건이나 이런 어떤 인프라 사업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존의 노력 중심적 사고죠. 근데 내가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려면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산업에 진입을 하는 것이 전략기획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현황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계획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계획은 인플랜, 즉 내 안에서 무엇인가 가용자원을 찾아내서 프로세스를 짜는 게 계획이라고 한다면 기획은 내 안이 아닌 밖에서 가용자원을 끌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융합시켜 프로세스를 짜는 걸 기획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저는 아웃플랜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다이어그램을 보면 자 이게 일반인 비즈니스맨이라면 계획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건 자기의 현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프로세스도 더 좋아지겠죠. 즉 계획은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계획은 무조건 좋은 위치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수저는 계속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금수저이기 때문에 스타트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그의 계획도 좋은 거예요. 그의 계획이 좋은 게 아니라 집어넣어 가보면 우리가 기본으로 본질로 들어가면 그 사람 자체가 우리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의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라면 기획은 자원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내가 만약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난 자본이 없다. 그럼 누군가는 자본을 모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모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계획을 유보시키겠지만 기획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면 투자를 받아서 법인으로 개인 사업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사업체로 판을 바꾸겠죠.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면 아이디어를 배우려고 공부하고 창의력 학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좋은 사람과 협업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융합을 한다면 아까 전 슬라이드보다 훨씬 더 큰 포스, 즉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자들이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기획자가 되고 계획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선 초반에 설명을 합니다. 책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자면 존은 노력의 한계에서 아웃플래닝 포인트라는 것을 만납니다. 저는 이제 아웃플래닝 포인트라는 것을 좀 이 책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내가 이 그래프를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옵니다. 어느 시점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가버리면요.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기점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플롯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인간의 세계라고 하고 이 성과 중심, 즉 많이 인풋을 안 했지만 아웃풋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전략 파트를 몬스터들의 세계라고 했고 이 가운데 아웃 플래닝 포인트가 혼돈의 공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존은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 포인트에 먼저 온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와서 옛날에는 막연히 노력만 하면 성과가 나왔는데 이젠 예전에처럼 노력을 해도 안 나오니까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길을 잃어버리게 돼서 이 책은 이제 기획자로서의 존의 삶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존이 그런 시기에 있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존의 회사 다니는 니머 회장과 이 존의 카운터파트죠. 어떻게 보면은 기획이라는 게 좀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뭐 역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는 이 사람은 이제 캐럴로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부사장인데 청년기에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으로 성과를 냈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나왔을 때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획을 더티하게 쓰는 사람으로, 즉 사내 정치 기획자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뜻을 거슬리거나 혹은 자기에게 적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자들을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조금 존과는 카운터파트에 있는 기획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 존이 PT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캐럴로스는 존의 상황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존은 그거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니머 사장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문어와 파도에 이 존이 휩쓸리는 일러스트가 나오자 이 회사의 회장은 니머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왜 니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니머를 거꾸로 말해보시죠. 예, 머니죠.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부자입니다. 원래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그냥 금수저예요. 자, 일단 존은 예전같이 자기가 노력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말 실수 하나로 인해서 변화가 만들어졌고 이 변화가 과연 기회인지 위기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당시엔 그냥 노력 중심적, 계획 중심적 사고를 가진 계획자였지 기획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기회와 위기를 만듭니다. 기회와 위기. 이걸 합쳐서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죠. 기회면 기회고 위기면 위기인데 그럼 일단 이 변화가 만드는 기회와 위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에게 변화는 기회이고요. 왜 누군가에게 변화는 위기일까요? 이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동적인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존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존에게 일어난 변화는 캐롤로스 사장에게 위기였고요. 그래서 캐롤로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위기로 만들었고, 존은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었던 거죠. 즉 기획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에 보는 것처럼 존은 아주 뛰어난 신상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존이 기획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좌천당한 모습이 보이시죠? 기획력, 여기서 이제 존은 아주 살짝 기획을 맛보게 돼요.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혹은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획력입니다. 기획자들은 기회는 기회고 위기는 위기이다라는 이런 2차원적 생각을 갖지 않아요.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고 위기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즉 쉽게 말해서 상황을 바꾸어내는 설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기획을 디자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즉 디자인은 설계한다. 즉 기회를 위기로 설계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설계할 수도 있는 거죠. 존이 회의실에서 말실수를 했었을 때 캐롤로스 부사장은 기획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왔던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고, 동시에 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걸 위기로 만들어버리면서 존을 좌천시켜버린 거죠. 이때쯤에도 존은 기획력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을 텐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이 리머 회사는 신규 사업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존은 캐롤로스의 그 더티한 기획력에 의해서 이 신규 사업팀으로 좌천됐는데, 이 신규 사업팀의 특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규 사업을 안 해요. 신규 사업을 안 하는 신규 사업팀. 재밌죠? 이 신규 사업팀을 만든 게 캐롤로스 부사장이거든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반기를 드거나 자기가 향후 자기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판이에요. 그 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은 말실수 하나 때문에 캐롤로스 사장한테 말린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 팀장으로 발령받아서 들어갔을 때 이미 말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크리스, 험프, 트리니티. 이 사람들은 캐롤로스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자기 살 길만 알아보다가 존을 만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설계의 힘, 기획력을 알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을 성장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새 판을 짜게 돼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이 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는 건 판 짜는 방법이에요. 어떤 판? 전략기에 이기는 판을 짜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판을 짜놓고 이기고요. 지는 사람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판에서 최선을 다하다 모든 걸 털립니다. 이걸 캐롤로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 이 4명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졌던 겁니다. 그 내면에 설계되어 있던 캐롤로스의 검은 기획력을 존은 마침내 알게 되죠. 그러면서 노력 중심적 사고에서 전략 중심적 사고, 즉 무조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어메이징 몬스터로 진화하게 돼요. 즉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죠. 일러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존이 일부 진화해서 입이 뾰족하게 나온 모습이 보여지죠. 제가 한 캐릭터마다 그들의 어메이징 몬스터를 하나하나 설정해 놨는데
뭐 제가 이렇게 VOD에서 다 알려드리면 스포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아 어떤 괴물로 변화했구나를 보시는 것도 각각의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메이징 몬스터로 진화할 때 이 존이 트레이닝 받는 것 중에 좀 포커스를 봐야 될 게 스타워즈예요. 저는 이 책을 구성하면서 캐릭터들의 관계는 스타워즈의 관계를 좀 차용을 많이 했거든요. 스카이워커가 제다이가 되죠. 스타워즈 1에서요. 그리고 제다이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요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다는 그에게 제다이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포스를 다루는 법을 알려줘요. 이 스타워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다이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포스가 함께하기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스카이워커가 요다를 처음에 왔을 때 스카이워커는 열정이 가득한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합시다. 뭔가 내가 직접 하면 돼. 왜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요다는 막죠. 요다는 네가 뭘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네 주변에 있는 포스를 느껴야 그 포스를 다룰 줄 알아야 네가 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포스를 느끼고 포스를 컨트롤하는 법, 즉 내 안의 자원이 아니라 내 밖의 자원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획 스킬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걸 느꼈을 때 주변의 사물을 자기의 힘과 근육을 이용하지 않고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뒤에서 마크로부터 총 5단계에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즉 이제 마크가 나왔죠. 이 존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하던 과정에서 아웃 플래닝 포인트로 우연히 오게 된 사람인데 거기서 방향을 잃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천이 된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실 비즈니스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이 부장해서 끝난다. 임원되는 사람들은 좀 별개의 뭔가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아웃 플래닝 포인트라고 부르고 기획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갈린다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존은 그걸 알게 됐느냐? 존이 우연히 알게 된다기보다 모든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마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마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획을 알게 되고 기획을 어떻게 자기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회는 내부에서 오고요.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다라기보단 외부에서 만들어진 변화 속에서 그게 변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회가 무조건 기회고 위기는 무조건 위기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라는 부분을 성장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획력을 알았을 때만이 변화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마크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다라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겉보는 게 좀 허술해 보이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획자라고 하면 멋진 금빛 안경에 좀 뭔가 깔끔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현실 사회에서 만난 기획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전략 기획자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다정다감한 사람도 많았고요. 푸근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략가인지도 모르죠. 전략가가 전략가로 보이면 전략가이겠습니까? 일단 마크를 만나서 존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 마크는 책에서 플랜업이라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랜업 사이트를 말하는데 이 소설에서 사이트에서 만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랜업 바를 운영하는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는 바텐더로 나오는데 술집 주인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이 술집에서 매일 저녁 기획자 트레이닝 즉 아이디어스라는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거의 대부분의 학습은 대부분 두 사람의 대화에서 만들어져요. 아이디어스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서 이제 책 내용에선 챕터 7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일단 아이디어스라고 합니다. 아이디어스.
여기서 I는 imaging, 상상을 한다라는 거 말을 하는 거고요. D는 아까 말씀드렸죠? design, 주어진 상황을 다시 설계한다. 그렇죠?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above, 항상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설계한다. 그러려면 뭐야? 상황을 어널리시스 해야 되는데 상황을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부분이 좀 독특해요. 대부분 우리는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정답을 도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는 기획에선 저는 분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내 답이 답으로 만드는 배경 혹은 내 답이 답인 배경으로 설정을 바꾸는 힘이 분석이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거죠. 답이 있고 아니 정보를 조사 분석해서 답을 뽑아내는 일련의 이 정보조사 프로세스를 뒤집는 방식이죠. 이게 아마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볼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현업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서를 쓸 때 이 프로세스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내가 뭘 조사해야 되고 뭘 조사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명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ideas에서 마지막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simulate, 즉 기획자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이라는 큰 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우린 새롭게 단어를 하나 알 수 있죠. 즉 그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즉 기획자는 판 짜는 사람들이에요. 판을 어떻게 짜느냐. 판은 영어로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거 개판일세, 이거 판세가 안 좋아. 즉 판에 따라서 즉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가 이기는 판을 짜던가 이기는 판을 짤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획자들의 대부분의 업무의 50% 이상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획자의 업무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다린다를 영어로 말을 한다면 waiting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판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내가 새 판을 짤 수 없다. 혹은 내가 이기는 판을 짤 수 없다면 이기는 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전략기획이라는 거죠. 그게 만들어졌을 때 계획은 자연스럽게 더 강화된 가용자원을 가지고 시나리오로 재탄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스, 즉 마크가 존에게 가르쳐주는 트레이닝이고 하나하나 한 꼭지마다 어떤 팁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마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스 트레이닝 1, 2, 3, 4, 5는 기획적 사고와 기획 스킬, 전략 스킬이라고 한다면 여섯 번째는 내가 생각한 사고와 전략을 어떻게 문서화하겠느냐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존은 디자이너지 이런 기획서를 썼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는 자기의 옛날 제자이자 어메이징 몬스터였던 닥터 K라는 문서 전문가를 소개해 줍니다. 문서 전문가를 만나는 과정도 조금 더 재밌게 구성을 했는데 그걸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존이 어느 정도 어메이징 몬스터로 변신하면서 캐런 로스 부사장, 이 검은 기획을 하는 사람과 기획 전쟁을 하게 돼요. 야, 전쟁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우리 무협한 것처럼 무슨 거대한 스킬과 보통 우리 무협 만화 보면은 자기가 쓰는 스킬을 꼭 말하잖아요. 무슨 파생권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게 아니라 기획 전쟁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전쟁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걸 비교한다면 저는 이 유도를 얘기해요. 유도를 잘 보세요. 유도는 힘이 센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획은 이런 식으로 설계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고 처절한 기획 전쟁을 이 사내에서 벌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존과 이 크리스가 변화했죠. 트리니티, 험프가 어메이징 몬스터로 변화하면서
예전과, 즉 계획자 시절에 했던 접근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캐럴로스 부사장을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정한 기획의 파워, 기획의 힘을 알게 되고 이 기획을 운용하는 스킬을 자기네들의 경쟁력으로 갖게 되면서 이들은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거대한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스토리이자 엔딩입니다. 아까 닥터 K의 얘기 드렸죠. 어떻게 보면 아웃 플래닝의 최강 스킬은요, 아웃소싱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계획은 나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는 기획력을 키우려면 자아부터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주어가 나라다 보면 자기 개발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기 개발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데 그때가 아웃 플래닝 포인트고 그때서 여러분은 이제 외부의 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팀장이 능력이 뛰어난 팀장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팀장은 능력 있는 팀원들을 더 능력 있게 만들어서 그들의 성과로 성공하는 게 진정한 팀장이겠죠. 은근히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은요 가장 능력 없던 사람은 유비입니다. 싸움을 잘한 건 관우고 힘이 센 건 장비였고 머리가 좋았던 건 제갈공명인데 이들이 자기네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것이 유비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비는 어떤 특별한 스페셜티적인 능력이 없었지만 스페셜티되는 능력을 모아서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기획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죠. 즉 그는 목표 설정력이 좋았던 거예요. 자, 이 닥터 K를 통해서 닥터 K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자와 협업하는 것이 전략기획이다. 계획자들은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뭐예요? 내가 무술을 배워서라도 힘을 길러서도 이기겠다고 하지만 그 노력과 그 열정은 대단하지만 성과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싸움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어떻게 하면 잘 싸워?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잘 싸워?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매번 싸워볼 보다 져요. 왜? 접근 방법이 들렸죠?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기는 사람은요, 어떻게 싸우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즉,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기는 게 목표죠. 그러면서 이 닥터 K는 이것이 전략기획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사부인 마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기획서 쓰는 프레임을 알려줍니다. 기존의 기획서가 우리가 이제 목표 쓰고 배경 쓰고 현황 쓰고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 닥터 K의 기획서 작성법은 바텀업 방식이에요.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걸 닥터 K는 자이라미드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제가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문서작성법에서 많이 좀 리뷰가 되는 책이 바바라 민투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우리 북백 VOD에다가도 제가 한번 세미나로 만들어 놨지만 그 방법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바바라 민토는 유엔이나 국가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접근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개량해서 닥터 K를 통해서 제 문서 작성 방법인 자이라미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현황 중심적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략 중심적 기획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프로세스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한 사례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 오프라인 강의도 한번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데 일단 개론적으로 말을 하면 기존의 피라미드는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해 가면서 전개하던 반면에 이 닥터 K의 자이라미드법은 전략을 가설사고로 만들어 놓고 내 전략이 될 수 있는 배경 설정, 즉 배경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획서의 큰 틀이 만들어진다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요.
기존에 썼던 기획서가 전략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한결 기획서가 순간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왜? 노력 중심적 기획서에서 전략 중심적 기획서로 바꿔지거든요. 그리고 말되는 소리를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독특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 기획서가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존은 닥터 K로부터 배우고 나서 이 문서 작성 능력과 전략 수행 능력을 결합해서 결국 그 검은 더티한 기획을 하는 캐럴 로스를 이기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이 캐럴 로스가 만들어 놓은 어떤 판에서 이 존과 그 다른 사람들이 기획 토너먼트 형태로 뭐 기획 대결을 계속하게 돼요. 요새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사내 벤처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 내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무브먼트가 있는 것을 제가 착안해서 이 니머라는 회사에서도 토너먼트 형태의 이 기획 그 어떤 컴페티션을 만들어내는데 그 토너먼트 사이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매번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판이 계속 뒤집어졌는데 결국은 존은 이 문제를 마크의 도움과 존 그 세 명의 서포터들을 통해서 결국 위기 때마다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재기획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존은 이 직원에서 팀장에서 임원으로, 임원에서 CEO로 성장을 하면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회사를 설립되고 함께 니머라는 회사도 제2의 성장기로 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 책의 큰 플롯입니다. 재미있겠죠? 예, 책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어떤 그냥 실용서라는 게 그냥 이건 이거다 이렇게 던져두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기획 스킬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기획 스킬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상상하면서 쓰려다 보니까 물론 제가 영화 연출을 전공해서 처음 써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써본 거 치고는 사람들이 너무 잘 썼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한번 이 기획 어메이징 몬스터 책을 읽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죠. 2017년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이 책은 비즈니스 실용 노블에서 이 웹툰 형태로도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써서 원작을 써서 원작이 인기가 얻어서 웹툰이 되고 웹툰이 인기가 얻어서 어떤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단계적 계획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집필할 때부터 처음부터 드라마 소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라마에서 웹툰에서 드라마기가 되기 위한 웹툰이 되기 위한 비즈니스 실용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던 차에 일반 실용서에서 비즈니스 노블 형태로 바꾼 거죠. 제가 앞서 말한 이 기획 프로세스를 저도 이 책에서 담아내면서 한번 성과를 내보려고 이 책을 집필한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북쌤이나 VOD를 했는데 어메이징 몬스터 어떻게 보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이 비즈니스 실용서인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물론 웹툰에서는 원작과는 또 달라요. 원작은 이 미국이라는 배경에서 이루어진 어떤 기획의 이야기인데 이 웹툰에서는 국내 회사로 좀 포지션의 배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물들 성정도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 이게 원본을 읽는 것과 또 웹툰을 보는 거의 차이를 보면서도 새로운 재미를 얻을 수 있고 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어메이징 몬스터는 이 출판사 편집자용 버전이고요. 또 제가 저희 플래너 5.0 네이버에서 제가 초반에 썼던 원본은 또 이런 출판본과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매번 기재하고 있으니까 틈틈이 저희 플래너 5.0 네이버 기획거래소 메뉴에 보면 어메이징 이정훈의 기획 비밀 무기 여기에 제가 이제 어메이징 몬스터라고 말머리 붙여서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재미,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3버전이 나온 거죠. 예, 이런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북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